음, 자, 9번 면역 그 우아하리 많지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 면역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으셨나? 내 아픔의 객관적인 원인을 찾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진화를 받았을 때 건강 문제를 은유적으로 사고하지 말자는 생각했다. 면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면역세포의 활동에 대한 은유다. 현대의학에서 면역이라는 병원 접하면서 학습에 나가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반응이 층층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번의 선전구 생물학자 피터 매도어는 후천적인 면역 관념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버네커 매도어는 파우렐리가 제안한 개념인 자가독성 공포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면역은 교육의 문제로 교육 과정에서 면역계는 심각하게 틀어질 수 있다. 자가 면역 과정에 가능성을 읽기 시작하면 내가 면역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부한 적이 없었다. 면역 교과서 몇 권을 주문했으나 헤매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했다. 하버드생 생물의 전공 학부생으로 면역계에 특히 관심이 많은 케일럽과 생화학 교수인 친구 이타에게 면역계에 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 면역계의 구성 요소들은 아주 특이한 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천면역은 방어의 최전선을 받는다. 병원체와 일서식세포 후세에 일으켜 있고 B세포 면역계의 1차 기관은 골수와 가슴샘이라고 한다. 가슴샘은 심장 위에 자리한 삼각 모양의 부드러운 이런 타입이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덕분에 나는 면역계를 일종의 대학으로 여기게 되었다. 성장한 면역세포는 마치 전공을 선택하듯이 특정 외부 물질에 집중하도록 훈련한다. 적응 면역세포는 최초 항원이나 외부 물질을 만나면 구조적으로 화학적인 변화를 겪는다. 특정 항원에 각인되는 것이 키스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예를 들어서 켈로본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러게 면역세포는 항원 특이성 항체가 된다. 자가 면역과 알레르기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위협적이지 않은 것을 병원체로 오인하면서 예를 들어서 병원성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단백질을 복용하려다가 인체 내에 비슷한 생긴 분자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를 만들어 버리는 시기다. 그래서 분자 모방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신진의 면역세포 무리를 원래의 자리로 불러와 그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감염 시 아픈 이유는 면역계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코로나 백신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발견한 세포는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백혈구를 부른다. 염증이라는 단어는 불을 붙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불렀다. 상처를 입거나 공격당한 부위로 킬러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의 아침이 그토록 끔찍하다는 단서를 면역계가 자가 면역제를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한 것도 늘었다. 라인병, 홍역, 앱스타인바 같은 감염이 소위 면역맥의 질환 아마 코로나19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논문을 읽으면서 나는 더욱 복잡한 세계를 알게 되었다. 연구가 덜 된 분야여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면역계의 과학은 어디로든지 이어지는 지도처럼 보였다. 내가 이름이 있는 구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격적일 만큼 종류가 다양한 염증 반응의 일부를 겪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해답을 찾았다고 말하는 환자 앞에서 의사들이 느끼는 자괴감을 알 것 같아 안쓰럽기도 했다. 새로운 느낌이었다. 방단 자리에 압도당한 나는 제 기능을 하는 몸을 찾아가는 위로 속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것만 같았다. 면역 기능 장애와 면역의 경로에 대한 이론들은 무성하다. 자가 면역질환은 바이러스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생긴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저하가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고 병원체가 면역계에 강한 손상이 쌓여서 그렇다는 연구도 나왔다. 자가 면역을 유발하는 미확인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그렇다거나 비타민 D 부족이나 소금과 다 섭취가 함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에 나는 면역계 검사를 받았는데 이 패널 검사는 내 면역 반응의 이상을 여러가지 찾아냈다. 그렇지만은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사회 유독감이나 결함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해
면역계가 스트레스 받아 그만 터져버린 것이 근본 원인일까? 물론 유전적인 특성이 원인인 면역免疫 질환이 많다. 모이세스 마노프 부제의 유형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에 지적하듯이 이런 장애들을 만들어내는 면역계의 결정적인 단일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부사관 세포는 다른 면역 세포와 감염과 싸움을 중단하는 전달을 맞는 데 등등. 오늘날 루푸스와 연관성이 확인된 유전 변이는 거의 100가지나 된다.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대학 브로드 연구소의 면역학자 하코헨이 자가 면역과 연관된 유전자 변이를 표시한 알록달록하고 밝은 화면을 보여주었다. 변이 수는 바로 다 셀 수 없을 것만큼 같았다. 그렇지만은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유전이 전부는 아니다. 유전은 기껏해야 자가 면역 질환의 기여 요인일 뿐이다. 다른 주요 요인은 환경이다. 의학에서 환경에서 2002년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파키스탄계 1세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가 면역 1형 당뇨병의 비율은 파키스탄의 1형 당뇨병 비율의 거의 10배였다. 이런 연구도 그렇고 자궁에서 무덤까지 연구를 봐도 넓은 의미에서 서구의 환경의 뭔가가 우리 면역계 활동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다고 존스 홉킨스 대학 자가면역에서 노엘 로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유는 현재 많은 가설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새로운 위생 환경을 탓하고 등등으로 새로운 환경 때문일까? 물론 문제가 있다. 간염과 세대와 자가 면역 질환의 부상이 단순한 상관관계이지 않으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관계인지. 그렇지만 아예 대화를 하는 연구자들 수는 위생가설의 공식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유약 질환은 농장만큼이나 많은 세균이 있으며 감염은 사실 자가 면역의 핵심 원인이란 것이다. 폴리바이오 연구재단의 설립학자 미생물학자 에이미 프롤은 우리 몸에 세균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 세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우리 삶의 어떤 다양한 측면이 그 활동을 결정짓는지가 진짜 문제라고 했다. 분명히 20세기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왔다. 새는장, 스탠버드 저스틴과 소넨버그는 부부는 오늘날의 식단에는 좋은 세균을 먹인 식물성 섬유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속에서는 제왕절개 소스를 많이 하는데 아기들이 또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오늘날 독성들이 얼굴 크림, 다 살청제 등등 플라스틱 푸드라이트 화학물질 이런 것들의 문제들도 지적한다. 전을 또 낙하 좌우하는 자가 면역이라는 역병에서 이런 화학물질 일부가 우리 자가 면역을 유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면역력의 질환을 유발하는지, 만약 어떤 과정을 유발하는지는 널널이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화학물질이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국립보건은 전체 예산의 66%도 안 되는 금액이 배정이 된다.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발암 오염물질이라고 금지한 화학물질의 살충제를 미국은 계속 사용하고 있다. 면역 매개 질환이 늘어난 궁극적인 원인은 이 무엇이든 간에 감염이 중대 유발 요인이라는 사실은 점점 명확해졌다. 감염이라는 것이 아프기 전에는 다음에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불어라는 강한 병원자에 따른 감염의 근육 통성 내적 수염, 만성피로증후군 치료 후 라임 증후군, 코로나 후유증처럼 진단도 어려운 질병 발생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주요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면역계의 기능을 저해해야 한다. 그래서 라임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다음 감염에 취약해진다. 면역관이 줄어들고 저는 괜찮았을 신체 부위가 감염될 수 있다. 그런데 인체는 장기뿐 아니라 세포 조직에도 유기체가 풍부하다. 내가 만나는 연구자들과 달리 프롤은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을 따지진 않았다. 대신에 세균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기체라고 했다.
불어로 표현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계는 유치원 교실과 선생님이 맺는 관계가 비슷하다. 불어로 이런 설명했다. 포르피노 젠지발리스는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병원체입니다. 많은 사람의 입안에 이 균이 사는데 일단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면역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젠지발리스는 생물막을 만들자 하고 또 신호하는 분자들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한 유기체들도.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자의 약 80%가 여성인 이유는 뭘까? 복제된 X염색체 면역 조절에서 에스트로겐이 역할을 하는데 여성은 일반적으로 감염과 백신의 남성보다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은 면역에서 B세포와 T세포 자가 반응성을 한다. 일령 당뇨 의대에서는 여성이 가임기간의 15에서 49에서 동안에 자가 면역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서 자가 면역 질환을 앓을 위험성이 크다. 후손 유전학은 사람이 살면서 겪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자가 면역 질환에 일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후손 유전학은 DNA 연구 사이의 변화 말고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켜고 끄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변화는 세대에 걸쳐서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 흡연약은 감염, 스트레스, 굶주림 등 모든 사건이 신체의 후성 유전적인 변화를 처리하며 일부는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복잡해진 학문이라니. 그런데 연구자 친구가 후성 면역학에 대해서 가르쳐준 어느 쌀쌀한 날 오후에 내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다. 세상 모든 책을 소장한 강변 도서관에서 책더미들이 DNA 이중나선처럼 빙빙 꼬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책 중 일부는 책등이 드러나 있어 도서관을 둘러보는 사람이 다가가기 쉽다. 나머지 다른 책도 눈에 띄도록 책더미가 회전하지 않는 한 이런 책은 더 자주 읽히고 활용될 것이다. DNA는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정보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메틸하로 일부 유전물질이 우리 삶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끔 한다. 메틸화 과정이 달라지면 자가 면역 질환과 면역 기능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말이다. 이런 기도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라는 요인에 대해서 생각으로 이어진다. 트라우마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체가 자전적으로 긴장 상태에 넣을 때의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보이는 일련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처럼 자가 면역 질환과 알레르기, 전식, 식품, 물류증이 전통사에 비해서 현대 서구에서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합쳐지면 누구한테는 이런 병이 생기고 이럴까? 이전에 인정한다. 내 환자와 학생, 내가 사는 세상의 상당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확실성을 시야에서 가릴 필요는 없다. 그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다.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록신이 보기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보유하는 일이다. 한자로서의 내 인생은 19세기 시인 존 키츠의 편지 한 편을 다시 읽은 어느 날부터 달라졌다. 예술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키츠의 어머니가 백일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의 백일은 원인도 잘 모르고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질병이었다. 형제 톰이 곧 어머니를 뒤엎고 나중에 키츠 본이도 죽게 된다. 20대 초반의 키츠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그럭저럭 괜찮은 예술가와 위대한 예술가의 차이를 낳는 특성을 설명했다. 키츠가 말하는 소극적인 수용력이란 사실과 이성을 성물하지 않게 불확실성, 신비, 의심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백일에게 가족을 강타한 관객을 목격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살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다니 내가 어찌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내 병이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미국 문화와 그 안에 자리한 미국 의료가 대체로 우리는 여전히 병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점을 무시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란 것을 깨달았다. 어느 것을 친구는 의대 시절의 환자에게 모릅니다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대놓고 배웠다고 했다.
의사에게 불확실성이라는 법적 소송으로 하는 길로 여겨졌다. 미국인에게는 불확실성을 대체하는 구호가 있다. 그냥 해라.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 환자로서 내가 적정하고 사실과 이성을 승화하게 따른 것도 놀랍지 않다. 나는 기체가 위대한 신비의 은밀한 속내라고 명명한 영역에 가 닿지 못한 채 억지로 경계의 세계에 머물렀다. 이 책을 쓰고 있으면서도 내가 만성질환자이고 내 삶은 영원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승화할 때면 슬픔이 파도처럼 솟구친다. 병을 앓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언젠가 그것은 내 병명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 나는 해답과 치료법과 치유로 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지식 격차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다. 의학 지식의 경계에 선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다들 그 틈에서 산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누구도 아픔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픔을 겪는다면 우리는 사는 해답 없는 세계를 남들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한 질병의 전체를 과학이 아직 다 알아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요.